나로 박미나로 태어난 김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걸 다 이뤄서 후회 없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오고 앞으로도 계속 배우로 멋지게 살고 싶다. 자, 그런데 내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싹 드냐면 이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좀 미안하긴 하는데 잘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꿈이 많거든요. 뭔가 제가 이제 배우를 한다고 해서 사격 선수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배우가 최초로 올림픽 나가는 거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멋있다. 일단 배우가 올림픽에 나간 적은 그 어떤 나라도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나라는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출전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게 배우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최초가 되고 싶어요. 되면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그거 말고도 굉장히 저는 내가 책을 써서 책도 출간하고 싶고 이런 자잘자잘한 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좀 너무 큰 목표지만 책을 출간하고 그 책이 잘 돼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 만들어져서 내가 또 거기에 출연하고 이런 게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우, 구체적이네. 오, 야. 저는 뭔가 남을 따라하고 제 생각을 따라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나로 살면서 내 능력껏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못하더라도 다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멋있다. 일단 우리 수제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너무 멋있지 않아요? 꿈이. 그리고 뭔가 자기의 꿈에 대해 되게 구체적이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선생님, 저도 딸이 2명이거든요. 사실은 어머 라니가 저 중에 하나라도 꾸려나 이런 생각이 얼핏 스쳤습니다. 엄청 큰 꿈들이 안에 많이 있네요. 미나 양이 저렇게 많은 걸 하고 싶어하고 그런 걸 희망한다라는 거는 본인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이 있죠. 그렇지. 네. 아빠의 오늘 주제가 뭐였죠? 우리 딸이 자꾸 자존감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아빠는 딸을 너무 모른다. 네. 저도 거기 한 표 삽니다. 근데 요즘 이제 뭐 청소년, 청년들의 또 나름의 어려움이 꿈이 없고 어떤 뭐 목표가 없고 뭐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사실 또 그 과정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정말 1분 1초를 아끼면서 공부도 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뭐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사격이 잘 맞아요? 네. 그래 어떤 면에서 좀 잘 맞아요? 그냥 뭔가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행위를 다 지킨 다음에 그 발이 잘 나왔을 때 느껴지는 희열감이나 이런 것도 이제 받을 때마다 너무 좋고 사실 제 지금 목표가 최초로 배우가 올림픽에 나가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 어느 나라도 지금까지 의사가 올림픽 나가고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 어떤 나라도 배우가 올림픽에 나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만 열심히 하고 또 제가 좋아하니까 내가 충분히 그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점점 생기면서 제대로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우리 미나는 배우로서 거는 기대가 더 크세요? 국가대표로 가는 기대가 솔직히 어느 쪽에 더 기우세요? 기대가. 궁금하다. 사실 저는 욕심도 많고 뭔가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나로 박미나로 태어난 김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걸 다 이뤄서 후회 없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오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배우로 멋지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미나가 뭘 잘하면 기사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왜 괜히 취미로 하는 애가 와가지고 본업으로 하는 애들의 일을 망치냐. 그런 댓글들이 막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 밑에 댓글에는 취미로 하는 애보다 못하면 네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니? 막 이런 댓글도 달리고. 분란 만들기 좋게.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본업으로 하지 않는 애가 들어와서 잘하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좀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우리 미나가 재능이 많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지금 보면 뭐 운동도 하면 운동을 잘해, 연기도 잘해, 열심히도 해, 외모도 출중해, 글도 잘 써. 그건 정말로 다재다능하고 그야말로 아주 그냥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싹 드냐 하면 이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조금 미안하긴 하는데 우리가 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에요. 근데 이게 과잉 자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의식 과잉 상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나는 저렇게 보니까 잘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미국에 있는 사람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되게 똑똑해요. 근데 되게 또 외모가 출중해요. 그러면 미스 아메리카가 되는데 아이비리그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갔는데 취미로 시작한 골프에서 LPGA 위너가 되고 그거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가. 이런 거 같은 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나가 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에 출전한 여배우가 되고 싶은 거지. 미나 마음 안에는 타이틀이 중요한 거예요. 최초. 여배우지만 예를 들어 하버드의 수석으로 들어간 뭐 이런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져 버리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에 대한 비중이 줄어버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나가 어떤 타이틀, 사격 선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왜 하며 이 나이 때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 나는 왜 연기를 하고 싶고 배우로 살고 싶으며 이걸 토대로 나의 긴 인생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안 불안할 거예요. 그래야 딱 단단하게 발을 딛는데 그게 안 되면 타이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취와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신경을 쓰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만 생각해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미나가 또 이런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네네.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어렸을 때부터 미나가 남들이 봤을 땐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낸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도전천국 같은 데서도 그게 다 외우는 거거든요. 왕중왕전 우승을 하고 그랬거든요. 다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15곡을 다 불러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려야지 그게 우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6살 이럴 때 해낸다는 게 솔직히 이거는 제가 부모지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또 하고 그리고 또 미나가 암기력이 좋아서 감기 같은 영화를 찍을 때도 그래. 회차가 42회차예요. 네. 맞아. 거의 뭐 어린아이가 그거를 다 외워서 하기도 되게 힘든 그리고 일정도 맨날 뭐 새벽 6시까지 그래, 촬영하고 밤낮이 밤신 너무 많잖아요. 많고 주변에서도 또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걸 하니 막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듣고 하는데 자기는 또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취감 내가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런 각광을 받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또 계속 그런 게 오지 않았나? 맞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요, 미나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재능이 많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일생일대 내가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했던 영화 작품 하나를 남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배우가 되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거는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에 평생을 몰두해야 되는, 그걸 평생이라고 본다면 평생을 몰두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다는 거는 평생 동안 연기에 몰두하든가 평생 동안 사격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야? 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능력이 아주 많은 미나이기 때문에 출발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 출발이 가능한 것 같지만 어떤 것도 가는 길이 매우 어려운, 그리고 미나가 원하는 그 고지까지 오르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관문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걸 동시에 하겠다? 근데 아까 인터뷰 보면 동시도 아니야. 글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거기 또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에 과도한 팽창이라고 생각해요. 풍선처럼 확 부풀어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어른으로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불을 쫙 끼얹는 거야, 내가. 미안해요. 내가 어떤 꿈을 꺾는 게 아니야. 미나가 너무나 재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은 미나가 더 반짝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어른으로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본인한테 몰두돼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타이틀을 갖느냐에 몰두돼 있지, 좀 더 나 이외에 이타적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같이 포함해서 생각하는 꿈과 살고 싶은 방향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그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는 뭘 잘하셔야 되냐면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지. 이거를 다 배우의 길도 가야 돼. 얘는 막 사격 올림픽 선수 국가대표도 될 것 같아. 거기에 또 뭐 얘 나중에 너 동시통역사 될래?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글도 썼더니 야, 넌 나중에 출간도 해야 되겠다. 야, 너는 그래도 재주 있다. 이러면 이게 굉장히 풍선이 꽉 불어서 빵빵해진 풍선처럼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자의식이나 이런 것들 또는 자아상 자기 개념이 확 팽창이 돼서 굉장히 본인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정해 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미나하고 얘기하고 길을 좀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는 데 많은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빠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그럼 지금 아버님께서 걱정하시는 유독 사격하는 날에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것도 지금 자의식 과잉에서 나오는 그런 그렇죠. 걸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시험을 볼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 풀어볼까? 이렇게 보는 사람과 이번에 꼭 1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다르다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한 사람은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이 평소에 있는 내가 어려운데 남도 어렵겠지? 이러면서 편하게 풀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내가 꼭 1등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어려운 문제가 탁 나오면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우선돼야 되는 거와 또 조금 힘을 빼야 되는 거와 어떨 땐 약간 뒤로 밀어놔도 되는 거 이런 걸 구별을 해야지 이 모든 것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다 이루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는 보지만 아니 본인도 사람인가 무슨 AI인가 물리적 한계가 있죠. 이거는 선생님은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난 좀 그렇게 봐요. 선생님 그게 그러면 미나 양이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조금 알게 모르게 힘들게 받았던 어떤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크면서 뭔가 증명해 보이고 싶은 어떤 마치 뭔가 이렇게 획득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건 아닌가요? 빙고. 정말? 그런 면이 많아 보여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어릴 때 그런 아주 부당함 그리고 어린아이를 향한 근거 없는 부정적인 화살들 이런 거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지나치게 의젓함이 있어서 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아픔이나 상처받은 걸 충분히 표현하고 어떤 데 울기도 하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나 안 해 뭐 이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꿋꿋이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상처를 두고 봐. 내가 우뚝 서리라. 내가 대한민국의 21세기의 박미나 박미나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런 사람을 내가 우뚝 서리라. 내가 무대에 마치 연극 배우가 스팟라이트를 받듯이 나의 인생에 스팟라이트가 나는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게 상처를 회복하는 나름의 극복하고자 하는 면들이 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나는 어릴 때 받았던 부당함에 의한 상처를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부당함에 누군들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맞아. 네.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절대로 못나거나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사전에 이제 MMPI하고 문장 완성 검사 이런 거 좀 해보시라고 하는데 그 문항 많은 거 해봤잖아요. 이제 MMPI 결과를 좀 보면은 주변에서 요구하는 것, 기대 수준에 맞게 대응하려는 모습이 아주 많아 보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나 사고를 억지 억압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 노력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이 좀 있는 면이 있다는 게 나왔고요. 또 이런 모습 이면에는 공격받을까 봐, 갈등이나 마찰이 일어날까 봐 하는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때까지 좀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많이 포함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미나가 좀 많이 방어적이네. 그래서 본인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 표현을 잘 안 하고 이렇게 구설수에 오를까 봐 지나치게 조심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미나가 좀 이제 방어적인 모습이 좀 보이는데 영향을 주는 다른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먼저 보시죠. 없어야지. 아니 내 모든 거를 알고 있는 친구가 많으면 그냥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 모든 거를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아빠는 그런 친구 없어. 그리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별로. 그래도 한 명 정도는 더 넣을 친구가 있는데. 좋다. 넌 아빠의 비밀을 다 알고 있지 않니? 그쵸.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얘기하는 시간도 되게 많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막 아예 비밀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 패밀리 오리엔티드지 우리는. 네. 회사 생활보다는 지금 이제 회사를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아이들, 가족 여기에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의 뭐 같이 밥 먹어서 우리는 저녁을 거의 매일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애들은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우리 가족끼리 여행 다니고 있는 거 훨씬 더 오. 좋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우리 가족이 너무 재밌게 놀아서 그런가 봐요. 제 주변에 지금 보면 되게 많은 뭐 인맥, 뭐 어떤 사람의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게 아니라 더 가족 중심이 되지 않았나 싶어 저는. 친구들보다는. 사실 저는 옛날부터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더 좋았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친구보다는 가족이 더 좋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정말 코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사격을 할 때만큼은 아빠를 코치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고 정말 힘든 상태고 피곤한 상태에서도 운전해서 사격장 갔다가 또 늦게 돌아오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내 주시는 것 인생의 코치님. 네. 야, 뭔가 약간 느낌이 미국 영화. 여기. 거기에 나오는 뭔가 되게 이상적인 그런 가족들 있잖아. 막 잔디밭에서 막 주말이면 물 뿌리고 막 이렇게 막 큰데 막 아버지 바베큐 굽고 있고 사람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엄마랑 밥 먹는 것도 어색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미나 양 나이대부터 저는 떨어져 지내가지고 엄마랑 얼굴을 보고 얘기하거나 밥을 먹는 게 어색해서 각자 방에 있고 얘기를 해요. 그게 너무 어색한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되게 놀랍죠? 예. 현무, 봉황 이런 것처럼 띵 들었는데 온 적이 없었던 거야. 어머, 너무. 어? 아니 근데 뭐 굉장히 화목한 가족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화목한 가족인데요. 눈에 띄는 건 두 분은 가족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뭐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너무 가족이 모든 맞아. 관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좀 궁금한 거는 뭐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사람과 일하다 보면 뭐 회식도 하고 뭐 끝나면 저녁도 같이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앉아서 뭐 개인사도 좀 듣고 뭐 가서 맥주나 한잔 합시다 해서 맥주도 한잔 하고 이런 자리는 없으세요? 찬민은 뭐- 어떠세요? 회사니까 아무래도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그거를 많이 참석하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술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회식 때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결혼하면서 한 생각이 그 내가 낳은 자식과 내가 꾸린 가정하고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면서 사는 게 그나마 제일 보람된 게 아닐까.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선수나 예체능을 하게 되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손이 많이 붙어 네, 다닐 수밖에 붙어야죠.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족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닌가. 예. 근데 뭐 미나는 지금 이제 한창 청소년기는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러고 한창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어때요?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좀 시간을 보내요? 시간도 많이 보내고 친구들이랑 잘 이제 어울려서 놀고 친한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저랑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것들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뭔가 깊은 고민까지 얘기하기에는 그 친구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 있는지도 잘 이해를 못 하니까 깊은 고민까지 나누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미나는 평소에 좀 고민이 있거나 왜 속마음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해요? 언니들이나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아니 그러면 그냥 학교에나 어디 있다가 좋아하는 남자 생기면 막 그런 얘기도 가족들한테 다 해요?
사실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긴 적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막 있었던 일이나 이런 거 가족들한테 그냥 다 얘기해요. 밥을 같이 먹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냥 가족들한테 다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의 관계를 동심원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궁을 할 때 그 가장 10점을 받는 가장 그 정중앙, 그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앙에 가운데 있는 원은 부모,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밖에 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친구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믿을 만한 선배, 뭐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여하튼 친한 사람, 또 그 밖에 원도 있고 또 그 밖에 원이 있어요. 그런데 미나네 가족, 찬민 씨네 가족을 보면 10점 정점의 가장 중앙 정점과 가장 안에 있는 원,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그 원 안에서는. 그런데 이 원 밖에 다른 사람과 내지는 다른 원으로 확장이 되거나 상호작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땐 약간 폐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친 가족 중심주의라고도 보고요. 닫힌 가족주의라고 해요. 닫힌 가족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지 씨가 남편하고 굉장히 신뢰롭지만 서로 사랑하지만 일을 할 때 뭔가 조금 의논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남편하고 의논하지 않고 오은영 박사님하고 의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무슨 여기 우리 PD님하고 의논한다, 작가님하고 의논하고 거기서 끝. 집에 가서 남편한테 굳이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거를 뭐 숨기거나 남편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의논은 이 사람하고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의논한 걸로 된 거고 마무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닫힌 가족주의는 1부터 100까지 다 가족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부모하고도 의논하지만 때로는 친구하고 얘기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는 자기보다 몇 년 선배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이런 거를 다 부모하고만 하면 의견이 너무 좁아지는. 네, 좁죠. 왜냐하면 아빠의 의견, 엄마의 의견밖에는 못 들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의견이 설사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문제를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하는 경험이 적으면 가족 안에서 모든 거를 그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찬민 씨가 사회적 관계 양은 많지 않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 미나가 굉장히 별처럼 빛나는 아이인데 너무 아쉬운 게 전 개인적으로 얘가 더 크려면 이타적인 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좀 더 나를 벗어난 더 큰 목표와 더 명분과 대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별처럼 빛나는 미나가 언제나 자기 자신한테 몰두되어 있는데 얘가 왜 그럴까? 알았어요. 이 닫힌 가족주의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데리고 라이딩을 하고 가요. 애들이 테니스를 치고 그래요. 그러면 어쩌다 가끔은 테니스 치러 온 아이들을 다 데리고 빵을 좀 한번 사주고 걔네들하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이러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역할이 필요한데 내 자식 이렇게 해서 싹 데려갔다 훈련시키고 내 자식 이렇게 해서 싹 태우고 오고 집에 와서 우리 식구들 해서 우리 식구들 다 얘기하고 의논하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우리 식구들 그러면 이 식구들 안에서는 너무 화목하지만 너무 클로즈 되어 있는 너무 닫혀 있는 오픈되어 있지 않은 패밀리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아빠야 뭐 이제 본인의 어떤 길을 다 정하셨고 뭐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오케이. 근데 아빠가 아니잖아요. 미나는. 얘는 더 큰 대의와 더 큰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이 닫힌 가족주의 안에서 가족 안에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이건 뚫고 나가야 돼.